연속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아무리 고수라도 이게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책에 있는 최고의 트레이더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안녕하세요. 최근 증시가 이전에 비해서 추세가 별로 좋지 않죠. 이전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하락해도 물타기 하면서 버티면 반등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계속 저점을 낮춰가면서 아래로 계속 빠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죠. 좀 하락한다 해도 이렇게 반등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 한번 잘못 물리면 정말 답이 없잖아요. 그쵸? 빠져나올 타이밍도 잘 안 주고 계속 지금 밀리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올해 오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물타기 잘못하다가 골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서 이 손절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 이 손절 중요하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손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게 참 어렵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이 손절이 왜 어려울까요? 이 손실 회피 편향이 있어서 그렇죠. 같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똑같이 100만원 이득이랑 마이너스 100만원 손실 봤을 때랑 이 사람이 먹었을 때 느낌보다 이 100을 잃을 때 스트레스 공포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그래서 손절을 잘 못하는 게 이게 그냥 본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손절을 했다고 쳐도 짜증나는 게 뭐예요? 내가 손절 이렇게 빠지길래 손절 쳤는데 바로 이렇게 반등해. 이것만큼 빡치는 순간 없죠? 아마 이거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까봐 대부분 손절을 안 하고 보통 뭘 많이 해요? 물타기. 최근에 제 주위에도요, 이 주식이랑 뭐 가상화폐, 코인 하시는 분들 많은데, 물어보면 뭐 마이너스 뭐 70%도 있고 뭐 마이너스 50% 뭐 이게 물렸는데 그냥 일단 그냥 존버한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팔면 안 된다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도 계속 물타고 오를 때까지 존버한다. 근데 이런 물타기 방식은요, 9번 성공해도요, 이 한 번 진짜 이거 하락 추세 잘못하면요, 그냥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나는 아니겠지, 추세적인 하락 이런 거 안 걸리겠지. 하지만 이게 반복하다 보면요, 시행 횟수가 올라가면 한 번쯤은 이런 게 걸려요. 그래서 투자는 버는 것보다요, 이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죠.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이거 지키는 거 잘못하면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투자자들 보면 다들 공통적으로 잘하는 게 이 리스크 관리예요. 이거를 굉장히 잘해요. 이 버는 거는요, 뭐 상승장에 잘하면 대부분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대가들과 일반인들이 어디서 갈리냐, 이 리스크 관리 능력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이 리스크 관리 방법 중 하나로 많이 하는 게 손절이죠. 손절 중요하다고 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손절보다는 물타기, 존버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걸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손절, 이게 되게 어려운데 어떤 경우에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 손절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과거의 유명한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손절 방법.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요, 손절은 어떨 때 해야 되냐, 내가 투자한 아이디어가 훼손된 경우. 그러니까 내가 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사라지면 손절해야겠죠. 뭐 21선, 이동평균선 21선에서 반등할 걸로 예상을 하고 21선에서 샀는데 깨진 경우, 산 이유가 훼손된 거죠. 그러면 어때요? 손절해야겠죠. 아니면 뭐 내가 성장성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더 이상 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 모멘텀이 사라졌다 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팔아야겠죠. 또는 이런 특정 이벤트를 기대하고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이 이벤트가 끝났어, 재료가 소멸됐어, 이런 경우에도 손절을 해야겠죠. 어쨌든 투자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내가 산 이유, 이 이유가 사라지면 일단 파는 게 맞아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를 모른다, 그래서 손절도 모른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애초에 이 근본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시작부터가. 이런 방식으로는 내가 언제 팔아야 되는지도 알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뭐 차트를 보고 샀든 수급을 보고 샀든 아니면 기업의 성장성, 펀더멘탈을 보고 샀든 내가 산 이유가 있어야 그걸 팔 이유도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솔직히 잘 모르고 그냥 산 것 같다, 그런 종목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적인 방법, 기계적으로 손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보통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경우에는 보통 마이너스 3에서 5, 마이너스 5% 기계적인 손절을 하죠. 그리고 뭐 스윙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뭐 8%에서 뭐 15% 정도, 뭐 이 정도 손절을 기계적으로 잡는 경우가 꽤 많아요.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냥 특정 수치를 정해놓고 내가 요거보다는 안 깨지면 버텨보고 요걸 깨면 손절하겠다, 이런 거. 그리고 저점 이탈 손절. 솔직히 이것만 해도요, 이 손절점 어디로 잡을지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있으면 이런 의미 있는 저점들 있죠, 이런 거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손절로 잡으면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간들이에요. LG생활 차트를 예로 든다면 뭐 짧게 본다면 이런 지점 되겠죠.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 그래서 이전 저점을 만약에 깼다, 손절, 또 샀는데 여기를 또 깼다, 손절,
여기를 또 깼다 손절. 보통 가장 많이 잡는 손절점 중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디서 손절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차트상 이전 저점, 이런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해도 되고 아니면 비중을 줄여도 되고. 왜 이런 저점을 손절로 많이 잡냐면요, 추세로 가는 종목은 보통 저점을 높이면서 오릅니다. 이 말은 즉 저점을 잘 안 깨요. 그런데 만약 이 저점을 깬다라는 거는 뭔가 좀 구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좀 꼬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이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손절 이런 거보다는 이제 시장 흐름에 따른 손절을 하죠. 그때 좀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전 고점을 여기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 자리인데 뚫어줄 거로 봤는데 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빌빌 기고 있네. 이런 경우에 손절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종목은 괜찮은데 갑자기 폭락하는 종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뭐 이런 경우에 손절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지수가 잘 살아있지 못하고 지수가 갑자기 빠진다. 이런 경우에도 분위기상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좀 어려워요. 이런 거는 좀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딱 이렇게 딱 기계적으로 잡거나 아니면 저점 이탈, 이걸로만 잡아도 손절 포인트를 잡는데 수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런 식의 손절도 하지만 그냥 아예 투자 자체를 중단해버리는 이런 시스템 손절을 좀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종목 단위가 아니라 내 전체 포트에서요,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이 정도 성과는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요즘 좀 안 나오네? 이런다 싶으면요, 이 투자 전체를 그냥 중단해버려요. 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방법 자체를 중단하는 거예요. 뭐 한 달 정도 아니면 두 달 정도. 현재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방법이 지금 수익이 안 난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문제가 나한테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 문제가 있거나 시장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랑 맞지 않거나 어쨌든 어디가 문제가 있으니까 중단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의 그 인터뷰를 담은 그 시장의 마법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여러 명의 그런 성공한 트레이더들이 나옵니다. 경험이나 그 노하우들이 녹아져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딱 한 가지 내용만 뽑아봤어요. 연속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아무리 고수라도 이게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항상 이기는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책에 있는 최고의 트레이더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하나씩 볼 건데요. 마이클 마커스라는 트레이더는 연속으로 실패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매매의 크기를 줄인다고 답했습니다. 과거에는 연속으로 돈을 잃게 되면 싸우기라도 하듯이, 그러니까 자존심이 걸린 거죠. 더 크게 포지션을 늘렸다가 그렇게 했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매매 형태가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브루스 코브너라는 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잃는다는 사실 자체가 속도를 줄이게 한다. 그래서 포지션의 크기를 줄인다. 결국에는 뭔가 내 계획과 좀 다르게 움직인다. 내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르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일단 크기를 줄인다는 거예요. 투자 금액을 줄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약간 반대죠. 또 다음 리차드 데니스.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손실을 만회하려고 포지션의 크기를 늘리지 않고 성급히 따라잡으려 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일정 기간의 휴식을 가진다고 해요. 이분도 비슷하죠. 그리고 윌리엄 오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연속해서 손실을 보는 기간에는 5연속, 6연속 계속 잘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뒤로 물러나서 현금화 할 때인지, 결국에는 항상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잠시 내가 하는 이런 투자 전략이 맞나 한번 이제 다시 고민을 해보는 거죠. 마크 와인스타인.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더들에게 조언. 손실은 빨리 잘라라. 자, 이분은 그 제시 리버모어의 책에 나오는 말을 인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손실이 커지는 걸 두려워하고 이익이 커지는 걸 바래라. 결국에는 잘 안 될 때는 줄이고 잘 될 때 늘려라. 자, 이런 말을 했죠. 폴 투더 존스. 자, 이분도 반드시 지키는 매매 규칙이 뭐냐? 라고 말을 했더니 매매가 신통치 않을 때는 매매의 크기를 줄인다. 자, 이분도 이전에 말했던 분들과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죠. 만약에 포지션이 돈을 잃고 그로 인해서 걱정이 된다면 해결책이 간단하다. 포지션을 정리해라. 신선한 새 출발보다 좋은 것은 없다. 상당히 심플하죠. 브라이언 갤버. 자, 이분도 비슷한 질문에서 연속으로 손실을 보면 어떻게 하냐? 본능적으로 매매 규모를 줄인다. 자, 토니 살리바. 잘못된 결정으로 손실을 본다면 하루 쉰다. 모두 청산해버린다. 확실히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반대로 내가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지만 이 성공한 트레이더들은 잘 안 된다 싶으면 모두 멈춘다고 말을 하죠.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인데 다 각자의 조금씩 다른 노하우가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공통점 하나로 귀결되는 거. 매매의 크기를 줄이고 투자금을 줄이고 멈춘다가 결국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의 결론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투자나
아니면 트레이딩 이런 거래가 잘 안 된다, 최근 들어서 너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잘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그걸 어떻게든 복구하려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추는 겁니다. 멈추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잘 되는가, 내 투자 전략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한 템포 멈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청 심플한 내용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내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 감정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 실천이 굉장히 어려운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수많은 이런 트레이딩의 대가들이 하는 말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분들은 다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투자 금액을 현재보다 더 늘릴 게 아니라 반으로 한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